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NTK 작가님에 이어서 저희 노벨피아의 유일하다고 해야 되나? 유니콘 작가이신 저희 개두청년 작가님 모셨습니다. 와, 작가님도 어떻게 한마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대로 매드엘프 같은 작품을 쓰지 못하는 개돌청년입니다. 네. 저희가 NTK 작가님하고 똑같이 사전에 그 작가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들을 조금 모아서 작가님에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작가님 그 질문지 좀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네. 예상보다 질문이 좀 많고 다양해가지고 놀랐고요. 예. 네. 또 놀랐네요. 그만큼 작가님에게 관심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주시겠어요? 개돌상 반가운 데스. 세레모랑 와타시를 위한 우마우마한 컴퓨터들을 부지런하게 준비하는 것은 보기 좋은 데스. 그러나 와타시가 제일 아끼는 동물인 유니콘상에 대한 이야기는 멈춘 데스. 음치가보다 똥놀이로 전락하고 싶은 데스. 빨리 유니콘에 대한 이야기를 써오지 않으면 음치부터 자판기로 만든대. 샷! 네. 먼저 유니콘 계약자에 대한 연재 중단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니콘은 제가 쓰다 보니까 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한계점이 있거든요. 바로 그냥 소재 자체가 일단 그쵸. 계속 쓰다 보면은 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소재예요. 그쵸. 블랙 유니콘이나 뭐 그런. 네. 그러니까 쓰다 보면 뇌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잠시 멈춘 거고요. 그래도 뭐 네. 연재가 계속 되긴 할 거예요. 연중이 아니라 잠깐 충전 시간을 가지기 위한 휴재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란 용사 네. 일단 완결되고 난 다음에 바로 유니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설을 천박하고 야하게 쓰기 위해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소설을 쓸 때 네. 19금 외전을 네. 아예 그때그때 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네. 독자님들께 공개되는 내용은 네. 이제 나중에 그거를 제가 공개를 한 거죠. 미리 써놨던 거를. 예. 그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야한 생각을 하면 잘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축본을 쌓은 다음에 그냥 풀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씩 푸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네. 하루에 5,000잘 쓰는데 야설은 분량이 별개로 돌아갑니다. 쓰고 싶을 때 쓰고, 예. 야설까지 합치면 1만 자 쓰는 날도 꽤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작가님은 작품도 작품인데 일러스트가 되게 많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단 한 번도 일러스트를 뛰어넘은 적이 없는 작가라고 불렸습니다. 불렸다고요? 네. 아, 실제로 들었어요. 슬프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일러 주문할 때 혹시 개인용 19금? 개인용 누드 버전을 같이 주문하나요? 네. 당연히 주문합니다. 만약 근데 가끔씩 일러레가 일러스트 작가가 고장이 나가지고 누드 버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돈을 조금 더 얹어주면 해결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용 누드 버전 할 때 원래 페이도 더 많이 얹어서 주문을 하는 건가요? 옵션이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죠. 아, 그건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네, 보통 옵션입니다. 역시 전문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가님의 컴퓨터에는 개인용 버전이 되게 많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버전도 있습니다. 오, 저만 볼 겁니다. 닉네임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개돌 청년부터 시작해서 특급부터 하고 저희 이제 노벨피아에서 쓰는 필명이 또 따로 있으신데 그렇게 지으신 계기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기셨거든요. 노벨피아가 막 오픈했을 때 누가 제 원래 닉네임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 부득이하게
썼는데 생각보다 어감이 괜찮아가지고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혹시 다른 작가분들의 소설 같은 거는 자주 보시나요? 저는 다른 작가분의 소설 재밌게 읽으면은 바로 글에 영향이 바로 드러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연재 중일 때는 네. 다른 작가분의 작품을 잘 보지 않습니다. 아, 근데 요 근래 제일 재밌게 본 거는 그래도 노벨 피아 작품이 아니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네. 데드맨 홍정훈 작가님의 데드맨 30. 그건 진짜 재밌죠. 그건 재밌게 네. 보고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죠. 19금 신 최고의 꼴림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19금 신에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그 씬에 들어가기 전에 일상 파트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일상 파트에서 그 씬과의 네. 차이점을 조명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은근히 꼴림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갭 차이 때문에 이제 좀 더 꼴림 포인트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무지성 떡떡떡이 꼴리기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 스토리가 없으면 결국엔 질리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작가님은 일상 파트 이후에 나오는 게 최고로 네, 야하다. 좋다. 네, 최고로 좋다. 그래서 제가 외자를 많이 쓴 거고요. 다음은 질문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 반드시 너를 찾아내서 파멸을 시키고 말 것이다. 이게 질문이 여친이 있어요? 없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였거든요. 이게 작가님이 보시고 울분을 토하신 것 같은데 고통을 안다고 생각하겠지. 넌 모른다. 내가 가르쳐주마. 네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찾아가겠다. 이분은 작가분이신 것 같은데 저희 연재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작가라고 하시거든요. 네. 능숙한 작가님께 초보 작가가 알아야 될 꿀팁 같은 게 있으시면 가르쳐 달라고. 제가 한 가지 팁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처녀는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녀는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히로인이 처녀성을 잃을 경우가 있으면, 잃을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냥 히로인을 죽이. 그러면 혹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글 쓰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어떤 글을 쓰는지는 제가 차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재하고 있다 네. 라는 정도만 밝히고 계시군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질문에 없던 거긴 한데 혹시 19금 작품 쓴 거 다른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근데 사실 다 숨긴다고 숨겨봤자 다 들켰을 것 같긴 해요. 다들 점잖고 착한 사람들이라서 그냥 모른 채 해주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이 하루에 보통 몇 천자 쓰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한 5천자 정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보통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5천자 정도 무조건 씁니다. 작품 초반부일 경우에는 하루에 한 두세 편? 1만 자도 쓰고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죠. 작가님 작품을 자주 보면 일러스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그 일러스트는 자꾸 어디서 이렇게 솟아나오나요? 일러스트를 뽑아주는 요정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마법의 요정 진로너이가 일러스트를 뽑아줘요. 요정이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요정에게. 돈을 대가로 일러를 뽑는 거군요. 네. 저희 노벨피아에서 작가님 작품이 지금 한 2개 정도 연재하다가 지금 휴재 상태시잖아요. 그 중에서 유니콘의 계약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집필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제
제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게 후반부가 약하다는 겁니다. 아, 네. 네, 중반부부터 힘이 꼭 빠진다. 네. 후반부가 완전 노잼이다 해가지고 제 그 처녀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집착으로 이걸 극복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네. 유니콘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처녀에 대한 사랑으로 썼는데 그 사랑이 잠깐 부족해져서 휴재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나요? 처녀는 위대하니까 점점 더 치워질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작가님이 작품들을 연재할 때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 주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주제들을 생각하시는 비결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결국 사람 머릿속에서 네. 나오는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인풋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웃풋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무조건 메모하셔야 됩니다. 네. 생각난 거라도 최대한 잘 써먹어야죠. 그래가지고 저는 따로 소재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뭐 일상생활 하는 도중에 괜찮은 소재가 생기면 무조건 일단 필기부터 먼저 하시는군요. 별로 안 괜찮아 보여도 무조건 네. 메모를 해놔야 돼요. 무조건 일단 메모가 제일 중요하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저희 하나씩 끊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작가님의 작품인 대마법사 조교일지를 보면 원래는 유니콘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뭐 유니콘의 수호자가 되셨는지. 저는 언제나 유니콘이었습니다. 다만 이 법칙이 야설에는 확실히 다르게 적용됩니다. 야설은 재매다. 당연하지만 네. 야설에서는 히로인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설은 그냥 애초에 노 카운트입니다. 야설은 노카운트고 그냥 야설이 아닐 때는 무조건 유니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유니콘이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평소 한 편당 집필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빠르면 4시간, 길면 6시간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소재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연중을 하고 싶어서 연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방금 찔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은 이거는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참피 되게 진심인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참피 진심이신가요? 참피가 이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소양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적당한 뻔뻔함, 네, 뛰어난 회복력, 참피에게 본받을 게 많아가지고 참피를 좋아합니다. 정말 진짜 진심이시군요. 닉네임이 개돌 청년인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제가 원래 개돌 소년이었는데 네. 청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농담 삼아서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개돌 청년이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개돌 중년이 되고 네, 나중엔 중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개돌 노년이 된다 이러는데 진짜로 그렇게 지으신 건가요? 네.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건 작가님에게도 첫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넘어갈까요? 그때부터 처녀를 좋아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평소 개돌 청년이 가진 근면함의 원천이 항상 궁금했어요. 평소에 글 쓰는 습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하루에 무조건 한 편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무조건 한 편. 네. 막 덜 쓰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앉은 자리에서 한 편 쓴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할당량을 정해놓고 무조건 채우면 이제 근면함의 원천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나중에는 한 편 다 안 쓰면 잠이 잘 안 와요. 이제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네. 그러면 유니콘은 요즘에는 집필 도중에는 이제 원래는 다른 작품들은 잘 안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주로 어떤 소설을
보시는데 뭐 공모전도 괜찮고 아니면 노벨피아에서는 네 매도 엘프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제가 네. 절대로 못 쓴다고 하셨던 독자님이 계셔가지고 네, 그런 소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에 질문하신 분들 중에 되게 특이한 분이 계셨거든요. 네. 본인이 설문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꼭 작가님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뽑아왔어요. 실제로. 네, 그거는 나중에 작가님께서 진짜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작가님, 그러니까 개돌청년 작가님은 한국 최고의 웹소설 작가 데프푸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데프푸프님은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네. 언제나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유, 제가 감히 데프님 같은 분을 만나뵐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 데프푸프님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만나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 급이 너무 달리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설문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잘 만들었죠? 폭주하는 열차가 달려고 있고 선로에는 시끄러운 5생명체가 있는 듯. 그런데 당신은 선로 밖에 서 있는 듯. 참피 5마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로 전원기를 당기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선로에 있는 바이콘 1마리가 죽는 듯. 당신의 선택은? A. 바이콘 1마리를 구한 레후. B. 참피 5마리를 구하는 레후. 자, 작가님의 선택은 어느 쪽이신가요? 전 당연히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이콘은 사람이에요. 근데 네. 둘 다 죽일 수는 없나요? 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리프트는 안 될 테니까 네. 저는 그래도 바이콘을 죽이겠습니다. 세상에 참피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참피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바이콘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작가님 앞에 버튼이 하나 놓여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처녀 10명이 비처녀로 바뀌는 대신에 작가님한테는 10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럴 경우 A. 버튼을 누르지 않음으로써 처녀들을 지킨다. B. 버튼을 누름으로써 돈을 받는다. C. 무한 클릭 매크로를 사용해서 돈을 복사한다. 저는 당연히 A입니다. 역시 세상이 망하면은 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어요. 저는 그 이후의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TS가 된 상태로 이 세계로 끌려갔는데 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망을 처단하는데 성공을 하셨지만 전쟁이 너무 길어져서 세상이 황폐해지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작가님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근데 그 와중에 작가님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여신이 나타나서 작가님이 불쌍하다고 새로 시작할 몸이랑 세상을 고르라고 선택지를 줬는데 이럴 때 작가님의 선택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A. 시한부 6개월짜리 시한부인 현상금 사냥꾼 남캐 세계관은 사이버펑크입니다. 그리고 B. 루시퍼를 좋아하는 TS 은발 꼬맹이 미소녀 현대물이고요. C.
푸타바 고원의 참피 현대물이고요. D. 테마사에게 쫓기는 처녀 서큐버스 어반 판타지. E. 도둑질을 잘하는 고양이 펄이 남캐 중세 판타지. F. 야설 세상의 바이콘 중세 판타지고요. Z.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즉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선택한다 라는 선택지가 있거든요. 작가님은 어떤 쪽으로 다시 생각이세요? 저는 D. 퇴마사에게 쫓기는 처녀석 큐버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미 TS가 돼버렸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처녀가 있다면 그곳에는 희망이 남아있어요. 저희 그래도 남캐가 몇 개 있거든요, 선택지 안에. 처녀는 없잖아요, 다른 곳에. 처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결국에는 본인이 처녀가 된 작가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어느 중세 소설의 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갖은 노력의 끝에 이제 거대한 상단의 상주가 되셨는데, 이제 다른 대륙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찰나에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닥쳐서 몰래 떡볶이를 갑판 구석에서 독식하고 있던 노벨장이랑 묵묵하게 짐을 옮기고 있던 성실한 고라니, 그리고 짐의 절반이 함께 바다에 빠지게 됐어요. 이게 전부 구하면 다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만 구해야 된다면 작가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A. 노벨장을 구한다, B. 고라니를 구한다, C. 짐을 구한다, D. 전부 버리고 나 혼자만 살겠다. 노벨장은 처녀인가요? 노벨장은 요정입니다. 네. 요정도 처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노벨장을 구하겠습니다. 불쌍한 고라니, 성실하게 일하는 고라니가 죽어버렸군요. 이 중에서 되게 재밌는 질문 몇 가지만 꼽아서 작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12번을 보시면 소설을 집필하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작가님만의 사상이나 신념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저는 모든 히로인은 처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녀가 아닌 히로인은 애초부터 등장하지 않거나 네. 비처녀가 되기 전에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게 욕을 덜 먹을 거예요. 되게 극단적인 유니콘의 사상이군요. 물론 외전에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본편에서는 무조건 네. 유니콘. 장르가 다르니까 외전.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번에서 남성이 여성이 TS가 돼서 여성이 된다면 그것은 신기체 그리고 양자 역학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처녀일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남성이었던 시절이 관측이 됐다면 양자역학에 의해서 처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남성이었던 시절을 쓰지 않거나 그냥 네. 처음부터 여주문으로 쓰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TS 된 상태로 나왔다면 TS 된 상태로 나가지고 독자들이 아예 모르고 있다면 네. 처녀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대답이네요. 근데 보통 TS물에는 네. 남자일 때 서술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남자인 내가 이런 짓을 이러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양자역학적으로는 처녀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작가님 소감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네. 노벨 피아 독자님들이 얼마나 TS의 진심인지 알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고요. 언제나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꼭 매도엘프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노벨피아에서 유니콘의 계약자를 휴재 중이신 작가님과 연찬다고 했죠. 네, 연재 중이신 작가님과 이제 즐거운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